네, 2020년도 국회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반도체 문제인데요. 불순물이 주입되지 않은 진성 반도체 A가 있고 도너 원자와 억셉터 원자가 동일한 농도를 뭐 예를 들어서 N0라고 하면은 N0와 네, 1번 문제는 반도체 문제인데요. A는 진성 반도체고 B는 억셉터 농도와 도너 농도가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전자가 만약에 ND만큼 늘었는데 여기서 억셉터만큼 전자가 또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ND와 NA가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전자의 수는 0이에요. 따라서 전자농도 NA는 NB와 같을 것이고요. 근데 전기 전도도는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레티스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전자가 이렇게 지나갔다 치죠. 근데 얘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억셉터가 돼가지고 마이너스다 혹은 이렇게 도너가 돼서 플러스다 그러면은 전화가 여기서 막 일로 막 튕기거나 전기력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로 가려던 게 일로 끌려 들어가거나 이럽니다. 이렇게 스캐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동을 못하게 돼요.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기 전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시그마 A가 시그마 B보다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디지털 회로 문제인데요. 입력 클럭이 이렇게 있을 때 JK 플립플롭에 뭐 라이징 엣지죠. 지금 버블이 없으니까 라이징 엣지에서만 값이 변해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변했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값이 변하고 또 이렇게 변하고 여기서 또 다음엔 얘는 여기에서 값이 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주파수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여기서 반으로 떨어지고 여기서 또 반으로 떨어지면 4분의 1, 그럼 여기서 주파수가 또 떨어지면 8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쪽에서 출력되는 거는 16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은 대충 얼마죠? 4분의 1이 250이고 8분의 1이 125. 그러면 16분의 1은 62.5가 되겠네요. 자, VCQ가 2분의 VCC니까 5V죠. 그러면은 이쪽 전압이 5V란 소리고요. 여기 전압은 0.7이니까 일로 흘러간 전류는 100K분의 5.7 빼기 0.7 해서 100K분의 5 암페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로 들어간 전류가 바로 이 전류고, 그럼 여기로 들어간 전류는 베타의 요 IB, 베타 I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류 베타 IB는 100 곱하기 100K분의 5죠. 그러면 이거는 5mA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 전압 강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10 빼기 베타 IB RC가 5가 되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10 빼기 5 RC가 5니까 RC는 1k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먼저 이 문제는 여기를 그라운드를 시켜 볼게요. 그럼 이쪽은 반전정폭기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20 해서 마이너스 4V가 나올 거예요. 다음으로 여기를 쇼트 시켰다고 하면 이쪽에 걸린 전압은 3 곱하기 10kΩ 플러스 20kΩ분의 20kΩ에서 3 곱하기 3분의 2에서 2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V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비반전 정폭이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10분의 20 해서 2 곱하기 1 플러스 2 하면 2 곱하기 3에서 6이 되죠. 따라서 출력은 둘의 합이니까 6 빼기 4에서 2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컴페이스터 문제네요. Q는 일단 CV임을 기억을 하고요. 스위치 1이 닫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5V가 충전이 돼 있을 것이고
Q1은 C1V에서 C1이 1이고 V가 5니까 5만큼 충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V가 걸려 있으니까 Q2는 C2V에서 3 곱하기 1에서 3이 충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오픈되고 여기가 딱 닫히면 총 차지량은 Q1 플러스 Q2죠. 따라서 8이 있을 것인데 합산 커패시턴스는 얼마예요? 커패시턴스는 더 커지죠. 그래서 합산 커패시턴스 C는 병렬 연결이니까 그냥 이렇게 더해주죠. 그러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V5는 10분의 Q에서 4분의 8이니까 2V가 되겠습니다. 네, 전자기파, 전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자기파의 근원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하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전기장이 흔들릴 것이고 전기장이 흔들리게 되면 자기장도 흔들리고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파가 될 것입니다. 전자기파는 횡파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 필드가 있으면 H 필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있고 전파는 이쪽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수직이니까 횡파가 맞습니다. 암페어 맥스웰 법칙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10M 전기가 증가하면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입실론 E. 그래서 10M 전기가 증가하면 그 다음에 오른손 법칙을 만족한 방향으로 컬 H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0M 전기가 생성이 되죠. 렌츠의 법칙에 하면 유도지 기전력 EMF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파이죠. 그래서 자속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성된 게 맞습니다. 10연 전개, 10연 자개는 항상 수직 방향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여기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버추얼 그라운드가 돼서 여기는 0V예요. 그럼 여기로 흘러 들어간 전류는 10K분의 0 빼기 마이너스 5에서 2분의 1 밀리암페어, 즉 0.5 밀리암페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딱 스위치가 끊어지면은 이 전류는 이쪽을 통해서 흐르겠죠. 그래서 IC는 C DT분의 DV라서 인테그랄 어떤 0부터 T까지 IC를 적분을 하면은 C 인테그랄 DV가 될 거예요. 이거는 0부터 어떤 최종 전압 V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IC가 일정해요. IC가 0.5mA를 일정하니까 대입을 해주면 IC에 0부터 T, 그 다음 IC는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커패시턴스 C는 1이고 이거는 V가 지금 최종 전압이 5가 있으니까 5 빼기 0에서 그냥 5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T DT는 10이 될 것이고 따라서 T는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CMRR은 AC 커먼 이득분의 차동 이득이죠. 이 값이 만이래요. 그러면 이 공통 이득은 만분의 2000이라서 0.2죠. 자, 그 다음에 공통전압은 평균값이죠. 그래서 V1 플러스 V2를 2로 나눈 게 바로 커먼 전압이 되는데 이 값은 2분의 100 플러스 80에서 2분의 180은 90 마이크로볼트예요. 그냥 차동 전압은 그냥 V1 빼기 V2죠. 그래서 100 빼기 80이니까 20 마이크로볼트예요. 자,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떤 커먼 이득에다가 커먼 전압을 곱하고 그 다음에 차동 이득에다가 차동 전압을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AC 잘못 썼네요. VC죠. 그러면 AC가 0.2였고 VC가 90 플러스 AD가 2000에 VD가 20이죠. 그러면 40 마이크로 볼트 플러스 18 밀리볼트죠.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볼트에서 얘는 훨씬 작아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면 거의 40 밀리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자, 비동기식 카운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주파수 디바이더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아까 1번, 2번 문제였던가요? 그것도 어떤 비동기식 카운터라고 볼 수가 있죠. 비동기식 카운터는 클럭이 공통적으로 입력이 되지 않는 뭐 하나의 플립플롭의 출력이 다음 플립플롭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논리 게이트를 통과한 출력이 다음 플립플롭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이 바로 비동기식 카운터죠. 그래서 주파수 디바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문제 잘 보았듯이 N개의 플립플롭을 사용하여서 JK 플립플롭 같은 걸 이용해서 혹은 뭐 딴 것도 상관없지만 요런 2의 n승분의 1의 주파수 디바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출력 스테이트를 검출하는 디코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출력 스테이트가 있을 때 1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엔드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특정한 출력 스테이트를 검출하는 디코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출력들이 뭐 이렇게 엔드 된다거나 해서 이때 이 모두 1일 때만 1이 되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뒤쪽에 어떤 출력이 나 이런 게 붙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겠지만 0부터 9까지 순서로 동작하는 카운터 동작을 위해서는 4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그렇죠. 4개의 플립플롭, 3개의 플립플롭을 가질 수 있는 상태는 2의 3승이고 4개는 2의 4승이니까 9는 요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의 4승계 플립플롭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플립플롭이죠. 자, 근데 비동기식 리플 카운트의 전달 지연 시간은 입력 클럭의 주기보다 커도 된다라고 했는데 전달 지연 시간이 입력 클럭의 주기보다 커버리게 되면은 전달 지연은 아직 안 끝나는데 다음 게 딱 신호가 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꼬이죠. 그러니까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타이밍마다 값이 바뀌는데 전달 지연이 막 이만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때 딱 값이 바뀐 게 미처 전달되기 이까지 전달되기 전에 여기서 또 값이 또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음 그 플립플롭이. 그래서 전달 지연 시간은 입력 클럭의 주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딱 안정적으로 값이 세팅이 되고 다음 클럭에 또 딱 값이 세팅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오랫동안 닫혀 있게 되면은 여기는 쇼트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저항이 없는 쪽으로. 그러면은 I의 0은 6A가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다 초기 값은 6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은 쓸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다음으로는 얘가 열리게 되면은 전류는 여기로는 얘가 저항이 반이니까 전류는 2배에서 4A, 이쪽은 2A가 흐르게 될 거예요. 따라서 I 무한대는 4A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이 둘 중 하나죠.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여기 타임 콘스턴트예요. 그래서 타우는 RC분의 1 이거나 혹은 R분의 L인데 왜 R분의 L인 거 생각을 해보면은 J 오메가 L이 오메 단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시간의 역수예요. 따라서 L은 저항에다가 시간값을 곱한 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R은 분모에 있어야 이게 어떤 시간 단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타우는 R분의 L에서 근데 R은 지금 얘가 바라봤을 때 저항은 얘와 얘의 직렬이죠. 따라서 1.5가 될 것이고 L은 1.5니까 근데 단위가 지금 1.5가 아니고 15죠. 15분의 1.5니까
10분의 1이 될 것이고, 결국 2의 마이너스 타분의 t니까 2의 마이너스 10t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RL이 소모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 RL을 찾기 위해선 요 회로의 총저항을 알아야겠죠. R 이퀴밸런트를. 자, 그러기 위해서 전류원을 없애봅시다. 독립 전류원을 없애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0V라고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V가 V0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어떤 테스트 전압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요 자리에다가 이쪽으로 흘러들어간 전류를 I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흘러들어간 전류는 IT는 20분의 VT 빼기 마이너스 5V0 해서 20분의 VT 플러스 5V0죠. 다음으로 이 전류가 요렇게 흘러들어간 전류는 얼마이겠어요? 20 플러스 30은 50이니까 50분의 마이너스 5 V0죠. 그럼 이쪽으로 흘러들어간 전류는 아니죠. 이렇게 풀 필요가 없죠. 그럼 V5는 35에다가 50분의 마이너스 5 V0가 되니까 마이너스 3 V0예요. 결국 4 V0는 0이죠. 따라서 V0는 0입니다. 이 말인즉슨 V0는 0이라는 것은 얘가 쇼트랑 마찬가지란 소리고, 그럼 여기도 0V가 될 것이고 5V0도 0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다 쇼트인 거죠. 이렇게. 그럼 남은 저항은 얘 하나죠. 그러니까 20oh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풀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여기 0이죠. 여기 마이너스 5V0예요. 그럼 이쪽에 전압 강화를 구해보면은 V5는 마이너스 5V0 곱하기 30 플러스 20분의 30 해서 마이너스 5V0 곱하기 5분의 3 해서 마이너스 3V0 바로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V0는 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서 남은 건 25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좀 더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자, I가 1mA래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거의 1mA가 흐를 테니까 여기는 10 빼기 1에서 9V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건 2번과 5번 중 하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1V고 그럼 1에서 여기는 0.3이 되겠죠. 그러면 R은 1mA분의 0.3V에서 0.3kΩ 즉 300oh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공급한 전력은 P는 VI가 될 것이고 V는 0.5VA 이게 V일 거예요. 자, 다음으로 I는 30분의 0.5VA 빼기 15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류 I가 흘러서 생기는 전압 강화는 VA가 될 것이고 얘는 30I죠. 얘를 대입을 해주면 이것도 30을 여기 넘기면 30I는 0.5VA 빼기 150 그리고 대입해주면 VA는 0.5VA 빼기 150 해서
V 0.5 VA는 마이너스 150이죠. 그럼 VA는 마이너스 300이네요. 그러면 I는 30분의 VA니까 마이너스 10A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얘가 공급한 전력 P는 VI에서 V는 0.5 VA 그 다음에 전류는 I죠. 그래서 0.5 VA는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I는 마이너스 10에서 1500W가 공급한 전력이 되겠습니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공급한 전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류 방향을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V 정도만 돼도 어떻겠어요? 마이너스 V만 됐다가 딱 조금만 올라가면은 얘가 딱 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0 이상인 값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V라 하면 이 지점 이상부터는 다 출력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 출력이 되는데 이 V만큼 시프팅이 더 출력되죠. 그래서 출력되는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마이너스 V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꺼져버리니까 0이 그냥 전압감 없이 출력이 돼서 0이 나오겠죠. 그럼 이 지점부터는 그냥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그래서 이 V만큼 시프팅된 값이 답이 될 겁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은 바로 그림이 되게 이상하지만 3번이죠. 따라서 14번의 답은 3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은 다이오드 특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역방향 전압이 높아질수록 공피층의 두께는 증가하죠. 만약 이거 순이면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렉터 다이오드는 루트 V분의 1인데 이거는 공피층의 두께가 커지는 효과가 더 크다. 그 차지가 쌓이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죠. 그리고 순방향 전압을 가할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동일 전류 조건에서 다이오드 전압이 감소한다 했는데 이 보면은 I는 IS에 2에 VB 아니 VB가 아니죠. 그냥 VD죠. 이 마이너스 VT에서 VT가 올라가면 VD도 올라가서 이 값을 상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도 온도의 함수죠. 어떤 IS 어떤 템퍼레처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영향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얘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IS가 커진 효과가 더 커져요. 그래서 다이오드 전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IS가 더 많이 커지고 2의 VD-VT가 커진 효과는 이게 작아진 효과는 작더라. 그래서 얘도 많이 좀 작아져 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작아져서 이 둘이 상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푼 더 많은 얘기고요. 순방향 전압을 가하면 0.7V 근처에서 전류는 전압의 크게 지수함수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죠?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비례합니다. 샤키 다이오드는 문턱 전압이 일반 다이오드보다 낮은 특성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샤키 다이오드는 보시면 한쪽은 원래 이 문턱 전압은 어떤 N쪽 그 다음 P쪽이 있는데 이쪽에서 페르미 레벨 간의 차이죠. N쪽에 N쪽 같은 경우에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페르미 레벨 간의 차이 페르미 레벨과 어떤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간의 차이의 합 요게 바로 어떤 이 문턱 전압이 되는데 샤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 한쪽이 금속이니까 금속 같은 경우에는 페르미 레벨이 바로 밸런스 밴드에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0이에요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이오드보다 낮은 특성을 갖게 될 겁니다. 한쪽이 0이니까 두 개를 더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둘 다 0이 아닌 것보다는 작겠죠. 따라서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류전압 공급 체계를 나타낸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 변압기를 통과를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신호가 나오죠. 이거를 다 반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건 DC라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를 이렇게 저역 통과를 시켜가지고 빠른 신호를 없애고 약간 DC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어떤 부하를 달아버리면은 얘가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정화를 시켜주는 레귤레이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레귤레이터를 달아주면은 이 부하가 막 크게 흔들려도 출력 전압도 거의 V0는 콘스턴트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17번은 일단 반으로 잘라놓고 볼게요. A에 대해서 먼저 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쪽은 B와 C가 이쪽에 이쪽 영역에 일단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1일 때만 0이네요. 즉 나머지 구간에선 다 1이니까 하나라도 0이 있으면 1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0이 있는 B 바 혹은 C 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의 영역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의 1이 되는 구간을 살펴보면 이거는 그냥 C의 반전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A가 꺼져 있으니까 C의 반전은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A 바가 되겠죠. 따라서 X는 A 바 C 바 플러스 A B 바 플러스 A C 바 돼가지고 A B 바 플러스 C 바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VX가 0.4래요. VDD는 지금 1.8이니까 그러면은 VGS가 1.4죠. 그렇다면은 ID는 2분의 1 mu n C ox L분의 W의 VGS-VTH의 제곱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게이트와 드레인이 같기 때문에 얘는 포화 상태에서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의 UNC 옥스분의 L분의 W는 1mA고요. 1mA 파워 볼트 제곱이고요. VGS가 1.4고 터널 볼테이지가 0.4 제곱해주면 얘는 1이니까 2분의 1 mA 해서 답은 1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기 R1이 달려 있는데 여기 전압강은 얼마예요? 베타 IB R1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VS를 걸었을 때 이쪽에 흐르는 전류 IB는 RB분의 VS 빼기 베타 IB R1이 될 것이고요. 정리를 해주면 RB IB는 VS 빼기 베타 IB R1이에요. 그래서 VS는 IB로 묶어주면 RB 플러스 베타 R1이 되어서 IB의 RB가 2.5K죠. 2.5K의 베타 R1은 베타가 대략 100이니까 베타 R1 100 곱하기 100 하면 10K에서 12.5kg IB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VO를 구하면 VO는 이 전류
요 전류에다가 R2를 곱한 값이죠. 요 전류는 요거랑 같고요. 그래서 V1은 베타 IB 곱하기 R2에서 IB가 지금 12.5K분의 VS, 그 다음에 베타가 100, 그 다음에 R2가 625죠. 625 해서 계산을 해주면, 계산기를 쓸게요. 저는 5가 나오네요. 이게 VS가 붙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VS분의 V5는 5가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쉽게 푸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K는 아래쪽 저항분의 위쪽 저항. 아래쪽 저항이란 건 뭐예요? 이쪽의 저항을 말하는 건데, 이쪽은 GM분의 1이죠. 그래서 베타는 GM 알파이에서 GM분의 1은 베타분의 알파이에서, 근사적으로 베타가 100이라 하면은 알파이는 2.5K 했으니까 25ohm이에요. 그러면 AV는 아래쪽 저항은 25 플러스 R1 625죠. 100이죠. 100분의 R2가 얼마예요? 625 해서 125분의 625에서 5가 바로 나옵니다. 훨씬 편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R1이 이렇게 걸렸죠. 그럼 요거를 여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분의 RB가 되어서 요 식에서 GM분의 2 이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출력 전압을 뽑는 건 요 지점이죠. 그래서 요 전류와 요 전류는 같아요. 즉 요게 흐르는 전압 강화 대비 그게 바로 VS죠. 그래서 VS분의 V라고 하면 요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RC라 하면 VS는 IR이고 V5는 IRC예요. 따라서 VS분의 V5는 IR2분의 IRC에서 R2분의 RC가 돼요. 여기서 R이 RC는 제가 쓴 요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보면 좋은 것은 요거를 요로 넘긴다. 이렇게 넘기고, 그러면 이거는 1/, GM분의 1이 되고, GM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R1을 달고, 요 위에는 이렇게 R2를 달아가지고 GM분의 1 플러스 R1분의 R2 이걸 구하면 된다. 그럼 좀 빨리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회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요. XNOR 게이트를 집합으로 표시하면 교집합이다 했는데, XNOR은 뭐예요? XOR에다가 낫을 붙인 거죠. 그러면 XOR은 00일 때 0, 01일 때 1, 10일 때 1, 11일 때 0이었는데 얘 낫을 붙이니까 1001이죠. 그래서 둘 다 1일 때 1이고 둘 다 0일 때 1이에요. 이 말인즉슨 A에도 해당하고 B에도 해당하는 경우 얘는 1인데 그 밖의 경우에도
둘 다 해당이 없는 경우에도 1이다. 그래서 교집합 플러스 여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게 되어 있고요. 정가상계는 두 개의 입력이 더해지는 값이다. 일단 값이란 표현 못하고 이상하고 거기다가 캐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SR 플립플롭에서 S와 R 입력 상태가 1이면 안 됩니다. 금지. 이때는 동작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레치는 클럭 입력 신호가 변경될 때 출력 상태가 바뀐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네이블 상태면은 계속 유지죠. 그러니까 딱 바뀌는 요런 상태가 아니고 요 상태면 그냥 이네이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 내에서. 그래서 4번도 틀린 얘기가 되어 있고요. 5번이 맞는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 아까 보시면 입력이 다를 때 참이 나왔죠. XOR에서 얘가 XOR, 얘가 X not OR.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